자, 그럼 이제는 좀 특검 얘기도 좀 해보죠. 네. 내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죠. 실제로 내일 1시 30분에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2시에 있는 본회의에서는 3대 특검, 그러니까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명태균 특검 이렇게 세 가지의 특검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여기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저도 좀 아쉬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 그리고 취임 일성에서도 하셨던 내용이 민생, 실용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고, 뭐 정치 보복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결국 그 이재명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가져왔던 내란 프레임, 내란 척결 프레임을 결국 대통령이 되어서도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는 기조로 좀 보이고, 네. 사실 저런 법안들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저런 법안들을 줄줄이 올렸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통합이라든지 민생 여기에 대해서 얼만큼 진심이었냐라는 의문을 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검은 통합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하셨는데 전용기 의원님. 일단 기본적으로 특검을 올리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규정을 할 수 있으나 그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사냥을 하듯이 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기본적으로 네. 저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가 이런 친위 쿠데타로 평가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든지 내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실제로 그 반헌법적인 역할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계엄이 있은 다음 날 법무부 장관까지 그 뭐 4인 회동이라든지 그런 회동을 거쳐서 검찰도 무엇인가 연루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국민적 의심을 불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사실상 지키기 위해서 이 내란 행위는 명백하게 끊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사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불법 계엄을 했던 이유는 네. 저는 사실 전두환 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세력이 면죄부를 받았고 자연사하는 모습까지 전 국민이 보고 굉장히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을 짓밟는 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내란 행위를 다시 한번 발본색원하지 않고 봐주게 된다면 또다시 민주주의를 좀먹는, 민주주의를 중대하게 파괴시킬 수 있는 행위는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들은 책임을 물어야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근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짚고 가지 않으면 민생이고 경제고 더 혼탁해질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영 갈등이 극한에 다를 거기 때문에 통합과는 더 거리가 먼 행보로 비춰질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할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정확하게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내란 특검이라든지는 끊고 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해서, 사실 논란이 있는 법안들은 네. 다 제쳐두고요. 이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특검 정도를 내일 상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네. 저는 약간 뭐 위험한 역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제 청산을 안 해서 그렇게 됐고, 전두환 청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무한정 확장하는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히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법사위 내에서도 야당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본회의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심지어 이 계엄을 일으킨 주요 인물들이 수사와 구속되고 수사받는 이런 와중 속에서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하고 있는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전혀 충분한 합의 없이 본회의에 올려서 임기 둘째 날 처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당시 야당 인사들을 뭐 구속하고 수사했지 않습니까? 과연 그 결과가 좋았느냐라고 하면 민주당에서도 떳떳하게 이거 좋았다고 얘기 못할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취지 이해가 가지만은 충분한 협의와 법사위 내에서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 듣다가 좀 궁금한 게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뭐 한동훈 당시 예, 대표도 예. 그렇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특검 얘기를 네.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럼 반대하시는 건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란 거긴 특검에 아니지만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 수사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특정한 상태에서
무한정 수사 범위를 넓히게 되면 그것이 사실 정치 보복으로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게다가 특별검사를 40명에서 제가 60명으로 또 늘린다는 이야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진실규명이라든지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잘못하면 반대 진영을 절멸시키기 위한 전초전처럼 비춰질 가능성도 있고 저는 충분히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 예, 알겠습니다. 네, 개혁신당 쪽도 좀 특검에 대한 얘기 듣고 싶은데요. 예, 저희는 특검 부분은 이견이 없이 좀 빨리 처리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이전 정권의 잘못된 부분들을 시간이 지나가면은 밝히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했을 때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 부분은 뭐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서서 김재섭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과정들이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되어야지만 그래야지 통합이라는 기치를 내세울 수 있을 거다. 안 그러면 그건 좀 반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특히 오늘 사실 법사위에서 이뿐만이 아니라 법원 조직법에 대해서도 통과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네. 물론 계류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법원 조직법이 뭡니까? 대법관들을 증언하자는 내용이거든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철회를 요청을 하신 100명 증언안까지도 오늘 같이 논의가 되었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민주당에서 좀 통합을 생각한다면 좀 자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이 합니다. 부분은 오해가 있어서 바로 잡아야 될 건데요. 민주당 안도 30명 안으로 논의가 됐던 것이고 네.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다방면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사법개혁의 불씨를 지금 꺼뜨릴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나와 있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은 구속돼 있는데 그 우두머리로 평가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날로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다면서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생겼죠. 그리고 이재명 현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도 갑자기 이례 없이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9일 만에 2회 심리 만에 해당 내용들을 파기환송으로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치적인 개입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원도 문제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 체제 아니겠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가 견제해야 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사법부는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면 충분히 바로잡는 역할을 입법부나 행정부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사실 법사위에서는 저희는 묻지마 반대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상의 논의가 진척이 될 수 있게끔 협조가 된다면 논의할 용의는 있고 네. 충분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김재석 의원님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지금 뭐 대법관 말씀하시고 뭐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들이 지금 법사위에서 첨예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법원 겁박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저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법원도 이미 그러니까 사법부도 이미 충분한 견제와 균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관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없이 임명하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국회의 권한에 따라서 법관 임명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늘 이 사법부를 대상으로 해서 국정감사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역시 충분한 견제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뭐 이런 것 청문회도 이번에 조희대 대법관 관련한 청문회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사실 국회가 사법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현재의 제법과 제도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무리한 방식으로 이 사법부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바꿔가면서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삼권 분립의 유린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짧게 저도 네. 한 말씀만 네, 드리면 하시죠.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은 조금 속도를 늦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요. 왜 이렇게 됐는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법원이 이재명 하나 잡기 위해서 온갖 불법 의혹을 안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법원까지 그럴 줄은 몰랐다. 왜냐하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을 이용해서 사법살인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대법원의 행태들을 보니까 대법원까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 의문을 하시는 국민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립이 안 되는 게 이재명 하나 잡기 위해서 모든 권력들이 동원됐기 때문에 네.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이 오히려 더 이상한 지점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심지어 검찰과 법원이 죽이려고 했던 것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유권자입니다.
검사와 판사가 죽이려고 했던 것을 유권자가 살려줬다라고 하는 이런 만평도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빨리 끊고 가지 않으면 민생 경제 늦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짧게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좀 드리면 네. 그 말씀하시는 사법부 헌재가 8대 0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내렸고요. 과거에 이재명 그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선거를 하면서 있었던 공직선거법의 최종 무죄를 판단한 것도 대법원입니다. 새삼 이제 와서 대법원의 어떤 정치적 성향 내지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문제 삼아서 법원조직법 등을 개편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이재명 대통령 하나를 위한 위인설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